2030대 자산 격차 연봉보다 이 차이가 더 큽니다. 2030대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말을 듣는다. 연봉은 비슷한데 왜 누구는 집을 사고 누구는 아직 통장 잔고가 그대로일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산은 왜 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 속에는 억울함과 불안이 함께 섞여 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학력, 비슷한 직장인데 결과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많은 2030은 이렇게 생각한다. 연봉이 낮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자산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2030대 자산 격차의 핵심 원인은 연봉이 아니다. 연봉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통계를 보면 2030대 직장인들의 연봉 격차는 생각보다 제한적이다. 물론 업종과 직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문제는 연봉이 아니라 그 다음이다. 같은 연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자산이 쌓이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리고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격차로 굳어진다. 격차를 만드는 진짜 차이, 돈을 대하는 방식. 2030대 자산 격차의 본질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있다.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사람들은 돈을 단순히 모으는 대상이 아니라 일하게 만드는 도구로 본다. 반면 자산이 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한다.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첫 번째 격차 요인, 시작 시점의 차이. 2030대 자산 격차에서 가장 무서운 요소는 얼마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언제 시작했느냐다. 투자든 저축이든 공부든 12년 빨리 시작한 사람은 그 시간만큼 복리를 앞당긴다. 처음에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왜 이렇게 벌어졌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격차가 커진다. 두 번째 격차 요인, 현금을 대하는 태도. 자산이 늘어나는 2030은 현금을 오래 쥐고 있지 않는다. 그들은 현금을 기회를 기다리는 대기자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인식한다. 반면 자산이 정체된 사람들은 현금을 안전 그 자체로 여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된다. 세 번째 격차 요인,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도. 2030대 자산 격차를 크게 벌리는 요소 중 하나는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 차이다. 레버리지를 무조건 피하는 사람은 시간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반대로 통제 가능한 레버리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시간을 앞당긴다. 중요한 건 빚을 쓰느냐가 아니라 왜, 언제, 어떻게 쓰느냐다. 이 차이가 자산 곡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네 번째 격차 요인, 월급 외 흐름의 유무. 2030대 자산 격차는 월급 외 소득이 생기는 순간 급격히 벌어진다. 임대든 배당이든 사업이든 콘텐츠든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노동과 분리된 수입 구조다. 이 구조를 가진 사람은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자산이 늘고 없는 사람은 연봉이 올라가도 제자리다. 다섯 번째 격차 요인, 비교 대상의 차이.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2030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대신 어제의 자신과 구조를 비교한다. 반면 자산이 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변과 비교하며 소비 기준을 높인다. 이 보이지 않는 소비 압박이 자산 형성을 가장 조용하게 방해한다. 결국 연봉은 출발선일 뿐이다. 2030대 자산 격차는 능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방식과 구조의 문제다. 연봉은 출발선에 불과하다. 그 이후에 돈을 어떻게 다뤘는지가 자산 격차의 전부를 결정한다. 지금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당신의 돈은 멈춰 있는가?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가? 2030대는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기를 아무 생각 없이 넘기면 격차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굳어진다. 연봉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와 구조, 바로 그 차이가 2030대 자산 격차의 진짜 원인이다.